여러분은 여름에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나요?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살얼음을 먹을 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어른들이 뜨끈한 음식을 먹으며 땀을 흠뻑 풀린 후에 외치는 어우 시원하다. 치열한 땡볕이 파도의 빛나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 때, 한여름에 열기가 식은 후 노을진 골목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한여름의 꿈인 것처럼 사라지고 조용한 새벽에 잠깐의 서늘한 공기, 이런 추억들이 언제 어디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누구와 함께일 때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여름을 돌아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참 혼자인 게 더 편해졌나 봐. 추억 속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늘어야 여럿일 때도 더 일을 잘하고 잘 지낼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올해 여름 휴가는 어떤 의미로 남으실 것 같은가요? 그 이야기가 벌써 궁금해지는 여기는 북한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이런 시간엔 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첫 곡은 부활의 롤링 나이트였습니다. 이 부활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보컬들이 이제 한 명 고정이 아니고 객원들이 많이 있었죠. 정확히는 이제 객원이라기보다 교체가 많았죠. 교체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토이처럼 객원이 아니라 이 부활은 좀 교체가 좀 여럿 있었는데 목소리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부활 보컬은 박완규 님이었습니다. 네. 1997년 곡인데 이 97년에 이 곡이 나왔을 때는 사실 노래 가사 제가 이제 이때는 고등학생이었어서 이 노래 가사에 대한 어떤 의미나 와닿는 게 되게 덜했어요. 그냥 뭔가 시원시원하게 노래 참 잘 부르네 뭐 이런 정도의 저한테는 곡이었는데 딱 13년이 흐르고 30쯤 됐을 때 이제 이 노래 가사가 제가 그 결혼을 생각했던 그 남자친구가 연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여러 사정으로 어쨌든 헤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먼저 헤어지자고 이제 어렵게 말을 해서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만났다가 그랬다가 또 한 번 헤어졌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딱 이 곡이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상하게 이 박완규님의 뭔가 좀 시원한 목소리가 그리워요. 그래서 여름하면 저는 이 부활의 론리 나잇이라는 곡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작년에 이어서 휴가 특집으로 노래 따라 여행 가자 시즌 2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프닝 곡으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 여러분들 뭐 이미 요즘은 뭐 휴가라는 게 사실 때가 딱 뭐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뭐 8월 둘째 주 이런 식으로 이제 러쉬를 이루거나 이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 휴가를 좀 다양하게 조정을 좀 예전에 비해서는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시기에 안 가시고 오히려 뭐 봄에 미리 갔다 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아예 가을에 가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날씨가 좀 더 돌아다니기 편할 때로 가시는 때도 좀 많이 있고 또 혹자는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연휴일 때 몰아서 아예 뭐 한 2주 정도 딱 쉬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다행히 휴가의 선택권이 직장에서 많아진 거 되게 반가운 일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름 휴가 이래서 뭐 가족들과 함께 뭐 여행을 어디 다녀왔다 하더라. 그리고 보통 여행도 국내 여행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아예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예 그 기간에 어떤 뭐 검진을 받는다거나 수술을 받고 짧은 수술을 받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휴가의 풍경들이 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음악도 그래서 이 부활 음악이 90년대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 음악 이렇게 선곡을 했고 저도 이제 제가 성장했던 시기에 맞춰서 좀 쭉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저에게 여름 휴가는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직장에 다니셨고 저희 아빠가 이제 대구와 부산에 이제 왔다 갔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직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 집에 여름 휴가를 보냈고 이제 여름 방학이 또 있죠.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H사에서 나오는 컴보이라는 그 게임기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엄마도 이 게임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시는 건 아닌데 저희 집 폭력적인 게임도 안 해요. 근데 퍼즐류 뭐 테트리스나 뭐 아니면 카드 맞추기라던가 뭐 이런 식의 퍼즐류를 저희가 굉장히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언니의 방학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방학식이 있으면 엄마랑 저랑 같이 이제 그때는 제가 대구에 살 때인데 대구 저희 집에서 버스 타면 한 20분 정도 거리에 전자상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자상가에 가서 그 게임팩을 새로 하나 삽니다. 이 게임팩을 저희 집에서 사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임팩을 살 것인가를 한 달에 걸쳐서 엄마와 언니와 제가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 게임팩을 딱 신상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 언니가 방학식을 하고 이제 오후에 좀 일찍 집에 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셋이서 게임을 파기 시작해요. 돌아가면서. 예. 그래서 저녁도 못 걷다가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뭔가 끝장을 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세 명이서 막 돌아가면서 막 늦은 시간까지 할 정도로
여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저희의 루틴이었었어요. 이제 저희 집은 어떤 식으로 또 게임을 했냐면 카드를 맞춰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오 시리즈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슈퍼마리오라고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화도 돼 있고 예, 지금도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저희가 원부터 다 쫙 구입을 다 했었거든요. 그 정품 팩을 예, 거기에 보면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이 18개의 카드를 서로 2개씩 짝을 맞추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일일이 여러 경우의 수가 아마 거기에 입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렇게 해보니까는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다시 어떤 카드를 열면 이게 이 8개의 경우의 수 중에 이거구나라는 거를 빨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3명이서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름 방학 동안 이 게임팩을 완파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깼고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특히 언니 방학식에 맞춰서 엄마와 항상 그 전자상가에 갔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엄청 많이 남아요. 뭐랄까? 그러니까 일종의 선물 같은 느낌도 있고 평소 때는 엄마한테 게임팩 사달라고 하면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지만 마치 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 3명한테 오는 솔직히 게임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하셔가지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방학마다의 기억에 남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또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막 많이 하는 건 아니었고 그게 어떤 하나의 한철이었어요. 그냥 이벤트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 게임 같은 거에는 영 소질이 없고 솔직히 매력을 많이 느끼진 않아서 게임을 지금 저희 집도 예전에 컨보이가 당연히 안 쓰죠. 네, 워낙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끼리에는 하나의 추억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중하게 게임팩이라 해서 항상 깨끗하게 닦아놓고 진열장에 항상 이렇게 딱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추억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저한테는 바로 그 게임팩과 게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노래 중에서 여름을 생각하면 제가 고른 노래 2곡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SES의 Just a Feeling 들려드릴 건데요. SES 음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집을 제일 많이 듣긴 했는데 거기에 뭐 Dreams Come True, 너를 사랑해 이런 곡들이 들어있는 앨범인데 2집당으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곡이 아마 이 Just a Feeling이 들어가 있는 타이틀곡이었던 5집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아이돌들이 다들 겪는 어떻게 보면 소녀에서 이제 여인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10대에서 20대, 30대 계속 레벨업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걸 잘 못 이겨내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뮤지션들도 은근 많단 말이죠. 근데 SES가 좀 더 어떤 여인의 향기를 묻어나기 시작했던 게 저는 이 5집 앨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공적이고 완성도도 저는 높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아끼는 5집 앨범에 Just a Feeling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김장훈님 피처링 조피디가 같이 한 고속도로 로망스입니다. 이것도 여행 가실 때 여러분들 많이들 플레이리스트로 가져가실 곡인데 이것도 저는 원래 이 곡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는데 이게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어쿠스틱 버전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른 버전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DJ 루카가 골라본 2000년대 여름 음악 SES의 Just a Feeling,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일렉트릭 버전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날 보여줄 순 없지. 신비스런
Kim Jong-un representing, Joe PD representing. You trip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Let's play.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을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미쳐버렸어. 떠난 게 좋아서. The summer dream. Yeah,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나의 daydream.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 속에 행복한 우린 모든 걸 누린 세상의 주인처럼 내 feet 웃기지 않아도 너 watching. 온종일 네 얼굴을 아침까지 너만을 바라보고 같이 있고 싶은 걸 너도 그치. 나른한 산들바람 마치 영화 속 잔잔한 감동처럼 퍼지는 감동. 다른 순간도 놓치지 마. 오, 따뜻한 바람과 너무 행복한 우리는 매우 행복한 영화 속 배우처럼 환상의 한 쌍 함께해 항상.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SES의 Just a Feeling,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이 고속도로 로망스 곡도 보면은 그 가사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윤종신 님이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윤종신 님 하면 보통 발라드를 생각하지만 이렇게 종종 이렇게 댄스곡들도 쓰시는데 딱 이제 가사를 보면 아, 윤종신 표 가사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20대 시절의 그 여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여름 하면 이제 농아를 갔었어요. 그렇게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직종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 쉴 때 바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연 쪽에서 일한다. 뭐 축제 쪽에서 일한다. 이러면은 보통 다 시즌이 이제 다른 관객들이 오기 좋은 뭐 주말이라던가 연휴라던가 이런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영화제나 영화 현장에서 일을 또 했었기 때문에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러 관객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바쁠 때 더 바쁘고 남들 쉴 때도 바빠요, 우리. 이게 좀 문화예술 직종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점인데, 근데 그 대신 약간 이제 그 정규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직종 중에 정규직은 아마 5%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5%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굉장히 적습니다. 예. 어떤 분야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 구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오히려 다음 프로젝트를 좀 한 단계 뛰어넘고 좀 길게 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벌이가 없어지죠. 그 문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아서 문화예술계에서 일을 할 때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한 번에 뭐 4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할 때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좀 바빴는데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있지 않았다 보니까 뭐 앞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김지현 작가님처럼 막 2달을 가고 이런 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일찍부터. 예,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인데 남들이 좀 잘 안 가본 곳을 가본다거나 아니면 여행이라는 컨셉보다는 오히려 나만의 그냥 컨셉을 잡아서 쉬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은 루카 영화제다. 하루 종일 극장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플렉스를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 예술 독립영화관 가는 거를 일찍부터 좋아했었거든요. 이미 20살 때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그때 제가 가기 시작했던 극장들이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예술 영화관이었던 지금도 있는 광화문의 시네큐브. 여러분들이 그 큰 동상 같은 건데 움직이는 동상이 되게 망치질 않은 듯한 이 광화문에 그 보신 거 많으실 거예요. 이게 시네큐브 그 지하가 시네큐브거든요. 시네큐브 극장. 그다음 지금은 없어진 이제 종로 2가에 있었던 이제 보신각 맞은편에 있던 코아툴. 그리고 이 코아툴은 영화 홍상수 감독님이 극장전에 찍었던 곳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걸 모르고 봤는데 코아툴에서 저는 극장전에 봤습니다. 영화 속에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제가 참 좋아했던 극장 코아툴. 지금도 그 티켓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코아툴. 그리고 지금 이 극장 역시 없어졌지만 동숭아트센터 안에 있었던 대학로 하이퍼텍 나다라는 예술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사실 보세요. 광화문, 종로, 대학로잖아요. 그래서 영화 쭉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의 특징은 같은 영화를 그날 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5편, 4편의 영화를 하루 틀고 그다음 시간표 바꿔서 그 시간대 바꿔서 그 다음날 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날 잡아서 오늘은 루카 영화제다. 그래서 어느 극장에 딱 가서 하루 종일 영화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뭐 먹는 거를 점심 같은 것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식당을 좀 고를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번화가랑. 그래서 밥 먹고 다시 극장 와서 멍 때리다가 또 영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제를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좀 하나의 또 쉬는 방식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 드릴 내용과 좀 연결되는데 저는 또 도서관을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지난 방송에서 영화
그 최악의 하루를 소개해드렸죠. 서촌과 남산이 배경인 그 방송 녹음할 때는 좀 빠졌었는데 제가 서촌에서 요즘 제일 그리워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정독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도서관이 막 뭐가 특별하게 있지 않아요. 근데 서촌 막 번잡스러운 그 거리를 조금만 딱 벗어나면 약간은 오르막 위에 있는 도서관이고, 그리고 그 도서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입구가 이렇게 되게 나무라던가 예쁜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책 읽다가 이렇게 딱 나와서 쉬기도 너무너무 좋고, 그 종로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르신 분들, 종각도 가깝고 좀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오셔도 쉽게 이렇게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정독 도서관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저는 도서관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도 각자의 특징을 나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도서관은 좀 상대적으로 특징이 좀 덜하긴 하죠.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박용남 소장님이 쓰신 꿈의 도시 꼬리집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브라질에 있는 생태도시인 꼬리집바를 박용남 소장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쓰셨던 2000년에 발간됐던 책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2000년에 딱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그 선배가 그 대출증이 아직 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책은 계속 읽어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책 한 권 빌려줄 테니까 네가 읽어보고 싶은 책 골라봐 했는데 그게 꼬리집바를 포함해서 도시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이제 그 해 말에 이 꿈의 도시 꼬리집바가 나오면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생태 환경 도시로서 이 꼬리집바가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이게 굉장히 스테디셀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꼬리집바를 보러 굉장히 많이 보러 갈 정도로 열풍이 불었었고, 올해 또 그 꼬리집바의 이야기가 업그레이드된 책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마 방송으로도 조만간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박용남 소장님이 또 마침 감사하게도 이제 대전에서 강연이 있어가지고 이 현재 꼬리집바가 어떤 식으로 또 레벨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꼬리집바 이야기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 버스 정류장이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공공시설들의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하고 재밌다는 거였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도서관 중에 하나가 은평에 있는, 은평 정확히 주소가 기억 안 나요. 역촌동 쪽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거기에 있는 은평구 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년 정도 넘게 있었던 건물을 모양을 기존은 살리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건물을 아예 다 부셔버리고 싹 다시 지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100년 넘었던 빌라라고 했던가 그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을 모양을 일부 살려놓고 도서관 마을이라는 이 도서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특히 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곳 꼭 가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뭐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뭐 만화 특설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관객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대강당에서의 프로그램들도, 토크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도서관들이 특징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찾아다니러 도서관도 많이 다녔었어요. 네. 도서관은 또 장점이 거기 갔을 때 뭔가 또 식당에 갔을 때 저렴하면서도 뭔가 여기에 괜찮은 보물 같은 메뉴. 남산도서관 여러분들 그 MBC 놀면 뭐하니에 보시면 김석훈님이 남산도서관 자주 가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메뉴 뭐 이런 것들 막 먹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실망하는 메뉴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것들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가는 거, 그다음에 도서관에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그리고 가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걸 맛볼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이었어서, 그리고 비용도 별로 안 들고 하니까 저는 도서관 여행을 나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문득 많이 나네요. 이 도서관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전주 도서관 여행하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대 노래 중에 골라본 여름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저는 여름하면 쿨과 시스타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타의 Touch My Body 골랐고요. 두 번째는 여름날에 한참 아침부터 정신없이 덥다가 저녁에 해가 지고 밤이 깊고 다들 잠들고 좀 조용해지고 이럴 때 한 밤 10시? 옥천에 내려오고 나서는 조금 더 그 시간이 땡겨진 것 같아요. 한 9시? 이렇게 되고 나면 가끔 매미 소리만 들리고 정말 고요한 그때에 뭐랄까 잡념이 싹 없어지는 그런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의 감정을 떠올리면서 고른 노래입니다.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 5에 발표됐던 노래고요. 사이먼 도미닉, 원, 그레이가 불렀던 맘 편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Touch my body, touch my body, touch my body, touch my body. I know you want it. 넌 내 곁으로 와. 내가 준비한 말 달콤한 초콜릿 좀 부드럽고 때론 뜨거워지는 너만을 위한 날 포에. 빨개진 너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운전은 네가 해가 전에 두 손은 하늘 위로. Baby dancing with me you're a star. Touch my body 우린 조금씩 빠르게 Everybody 하늘보다 높이 지금 이 리듬이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너와 나 Baby so good 즐겁게 보는 paradise Baby so nice 두번의 summer night 조금씩 one step two step every day 너와 나 Touch my body Touch my body Touch my body Touch my body 하나 둘씩 밝혀지는 이 맘속 안에 촛불 힘이 들 땐 조금 쉬었다가 요여기 레드불 내 입술이 좋아 아님 내 바디가 좋아 솔직히 말해 여기 저기 나밖에 없다고 지금 내게 말해줘 부끄럽게 자꾸 보지 말고 계속 날 안아줘 yeah. 날 사랑한단 말해줘 Touch my body 우린 조금씩 빠르게 Everybody 하늘보다 높이 지금 이 리듬이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너와 나 Baby so good 즐겁게 보는 paradise Baby so nice 두번의 summer night 조금씩 one step two step every day 너와 나 Touch my body My body My body yeah My body 너와 함께 있는 지금 tonight 둘이 함께 보는 저 별들 어느 누구보다 행복해 너와 함께 있는 지금 tonight 둘이 함께 보는 저 별들 어느 누구보다 행복해 Touch my body If somebody loves me 난 그걸로 만족해 내 걱정 안 해도 돼 난 괜찮아 okay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나중에 후회 없게 yeah. 아주 잠시라도 난 날 위해 마음 놓을게 이제 맘 편히 나도 맘 편히 너도 맘 편히 모두 맘 편히 I'm gonna be 전에
나는 폰 엄마의 부재중 전화 두통 바로 걸어가다가 다시 내려놓는 손 오늘은 기분이 좀 아니어서 준비가 덜 됐던 채로 보여줬던 내 모습이 후회돼 못 어쩌겠어 그래 다 내 탓이네 몇 년째 똑같대도 I'm gonna be a man 누가 뭐래도 회사의 손에 존재 너무 자각했으니 딴 사람의 성공을 지켜볼 땐 괜시 급한 마음만 배가 돼 그냥 어린애가 됐던 거 인정한 뒤 날 다시 준비해갔네 이젠 연습실이 나의 home sweet home 말 안에 랩을 좋아해주는 건 소수인 girl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16마디 다 쓰고 나서야 내 맘이 좀 편하지 If somebody loves me 난 그걸로 만족해 내 걱정 안 해도 돼 난 괜찮아 okay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나중에 후회 없게 주 잠시라도 난 날 위해 마음 넓게 이제 맘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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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맘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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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맘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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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맘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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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be I'm gonna be I'm gonna be I'm gonna be Yeah live my life 그저 맘 편히 어차피 늙어가는 것은 당연해 근데 엄마 아빠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많나는 슬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와 빨리 날 편히 해주는 좋은 여자애 남편이 되고 싶지만 아직은 내 몸 하나도 못 챙기는 애야 애 잠을 이른 밤마다 마셨던 술이 빨리 깨야 해 난 너와 같이 살 누군가가 날 떠올릴 때 덜 계산 적기게끔 난 날 가치를 돌릴게 혼자 먹는 밥 빼곤 sweet solo life 대신 쓸쓸함은 몸에서 안 빠지는 셀룰라이트 삶의 몇 장면들은 가끔 외로움 속에서 얼룩해 홀로 맥주하는 씬이 많다 보니 아랫배가 뻘럭해 난 해피엔딩이 됐고 내 영화 크레딧 생꼭 난 사랑해줬던 모두의 이름이 적힐 수 있게 해줘 I want it all I want it all Hey you want 서두르지마 stay focused 넌 그냥 해 네 이름처럼 one day one verse 맞아 형 인기는 내게 stay up Right. 저 위에 래퍼들과 언젠가는 say what's up 쌈디 형 형을 챙겨줄 여자 누굴까요 쉬는 날에 술 마시지 말고 그냥 푹 자요 오케이 생각 좀 그만 하자는 생각도 그만 나도 오늘만큼은 아무런 이유 없이 good night 이제 맘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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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맘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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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맘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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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맘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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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be I'm gonna be I'm gonna be I'm gonna be 네, 시스타의 Touch My Body, 사이먼 도미닉 원 그레이의 맘 편히 두고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앞서 이야기에 좀 연결해서 하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전주시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좀 자주 하죠. 아마 이 옥천을 제외하고 수도권 이야기를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제일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게 이 전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주에서 전주영화제와 일단 20대 초중반부터 인연을 이어갔었고 지금도 친한 벗들이 전주에서 활동을 하거나 살아가는 벗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는 서울에 살든 지금 옥천에 살든 당일치기로 가기가 아무래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부산으로 좀 여행을 당일치기로 자주 갔었는데 이 부산에 일단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옥천으로 내려와서도 부산도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산에 좋아했던 공간들이 이제 너무 관광지화 되거나 도시화가 돼버려서 좀 뭐랄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가고 싶은데 예전만큼 가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전주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전주에 있는 도서관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마침 전주 도서관 여행을 우리 상반기에 출연해 주셨던
박유미 작가님께서 다녀오셨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저희 녹음하던 날이 둘 다 전주를 다녀온 직후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불모지장이라는 제로웨이스트 축제를 갔다 온다고 다녔었고, 그럼 작가님 뭐 때문에 전주 다녀오셨어요? 했더니 도서관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던 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식사하고 뭐 이러면서 말씀을 듣긴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글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유미 작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전주 도서관 여행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작년 어느 날 전주 한옥마을에서 우연히 한옥마을 도서관을 발견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곳에 놓인 전주 도서관 안내 소책자를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서관들이 이 작은 도시에 다 있다는 말이야? 1년은 벼르던 끝에 올해 5월 가족과 함께 전주 도서관 여행을 떠났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일찍 예약한 덕분에 하루짜리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한옥마을 도서관, 연화정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불어오른 험한 날이었지만 도서관 여행자들을 친절하게 인솔해 주시는 다정다감한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다닐 수 있어 편안했습니다. 벅차오른 마음이 시 가라앉지 않아 다음날 길에는 우리끼리만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책기둥 도서관, 완산도서관을 들렀어요. 각 도서관이 단지 건축 형태 차이만으로 개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운영 주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춰 공간을 구성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본 다른 도시의 도서관들은 열람 공간을 기존보다 넓히면서 인테리어를 카페 느낌으로 세련되게 바꾸고 요즘 시대에 맞게 개선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진짜 엄청나게 별 한 5개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요즘 조금 더 신경 쓴다면 DVD 감상실, 소모임 방 등을 배치하는 정도에 그쳤고요. 전주의 도서관들은 도서관이란 무엇인가를 시민과 공무원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정성껏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도시 책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선진지를 견학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틀간의 도서관 방문 중 가장 좋았던 곳인 마지막 장소인 완산도서관이었습니다. 오래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한 층 전체를 지역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꾸몄더라고요. 전주의 지역도서 생태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기대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바쁘신 가운데 부탁드린 이 글과 오늘 엔딩곡으로 들려드릴 신청곡을 보내주고 우리 유미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 동감하는 부분인데 이 도서관이 앞서도 꾸리집바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나 건물부터 왜 이런가? 다 똑같잖아요. 저 그게 너무너무 불만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시립도서관에 독서 토론회를 하면서 부족한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이후의 경험이 지금까지 굉장히 큰 하나의 나무의 큰 줄기 같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좋아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옥천에 오고 나서는 옥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읍내 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씩 가봤는데 다 죄송하지만 매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읽어야 될 책은 이미 나에겐 많기 때문에 도서관 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제 방송에도 소개해드렸던 우리 소만 작가님이 참여하셨던 웹툰 작가 특별전을 보기 위해서 한밭도서관을 갔을 때 또 한 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거기도 그렇게 특색이 있지 않더라고요. 도서관 입구에 인류 도시 대전이라고 이렇게 탁 쓰여 있는 거 보고 제가 식겁하면서 왔는데 도서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우리 삶에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 획일적일까? 근데 사실 그 획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투자가 되지 않았던 것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서분들이라던가 내지는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가 분들의 이야기들,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든 좀 도서관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직접 가보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자주 수업을 가는 강원도 인제는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데, 보통 기적의 도서관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독특하게도 인제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낮은 건물인데 엄청 크고 굉장히 로비가 탁 트여 있는 느낌으로 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지역 그 앞에 그 마당 같은 공간에서 지역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뭐 지역 뭐 작은 축제가 됐든 어떤 뭐 박람회 형태가 되든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되게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저는 좀 지역의 그 기적의 도서관이 느껴졌는데, 이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서분들도 기본적으로 그 인원 자체가 굉장히 각 도서관마다 타이트하게 배치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알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웹툰 작가 특별전을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가님들, 참여했던 작가님들 굉장히 감사했고, 저도 그날 현장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담당하셨던 여성 사서님께서 굉장히 수고하시고 애를 혼자서 많이 쓰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기획을 도서관장님 포함해서 어떤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받아주시고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거는 결국 실무자의 의지라는 게 사실 이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그만큼 이러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구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님께서 좀 오래 임기를 계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되게 잘 해 놓으셨고, 그리고 뭐 우리 옥천도 뭐 주민자치가 있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해서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논의하는 구조가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의견들을 모으고 뭐 참여연산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성장할 수 있는, 자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꽃피운 게 바로 이 전주 도서관 여행도 그 하나의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주 도서관 여행은 마침 이제 전주에서 9월에 독서대전이라는 큰 축제가 있어요. 민간에서 열리는 책회라는 행사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했고요. 상반기에 9월 초에 독서대전이 있는데 이거와 연결해서 지금 뭐 스테이 프로그램이라던가 임진아 작가님 뭐 강연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름휴가 아직 못 가셨거나 뭐 아니면 좀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이 전주니까 독서대전과 연결된 이 프로그램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유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이 도서관의 코스를 따라서 같이 다니신 거고, 하루는 아예 이제 개별적으로 그냥 가족들끼리 도서관을 둘러보셨다고 했잖아요. 전주 도서관 여행 별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 5개 코스로 해서 도서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볼 수 있게 설명도 잘 돼 있거든요. 이게 지도와도 그래픽으로 잘 귀엽게 해놓으셨고,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직접 다니시면서 또 전주에 또 먹을거리도 많잖아요. 구석구석 가볼 데가 참 많거든요, 전주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걸 묶어서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또 스탬프 투어도 진행을 하니까 다양한 컨텐츠를 좀 두루두루 한번 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접수라던가 이 여행 관련한 정보는 전주 도서관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또는 전주 도서관 여행 별스타그램이 이 전주시 도서관 산업과 도서관 여행 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군 조직 안에 따로 이 도서관 여행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투자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 보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가능한 거겠죠. 예, 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가셔서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이거 보면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잘 돼 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제가 성장할 때 다녔던 그 독서 토론을 했던 도서관은 지금 없어졌고요. 제가 이거 수영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구의 도서관 치고도 제일 작았던 도서관이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그 도서관이 없어진 거를 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걸 알았으면 진작에 또 가볼 걸 하고 굉장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거의 주말마다 갔었던 중앙도서관은 지금 리모델링을 얼마 전에 거쳐서 또 새로운 도서관으로 이제 탄생을 해서 이거는 대구 도심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이 공원처럼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그 청소년 시절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제 이제 단짝 친구랑 같이 이제 주말에 도서관 가서 자다 깨다 먹다 열람실에서 책 보다 또 자다 뭐 이러다가 점심 딱 먹고 음료수 한 잔 딱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서로 쌓인 이야기들 그 바람 맞으면서 아래에서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제 그 단짝 친구랑 여중 동창인데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로 둘이 배정이 받아서 딱 그렇게 주말마다 딱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책 얘기하고 그 친구가 저에게 야구를 전도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 야구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도서관은 어떤 곳인가요?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뭐 우리 옥천에 있는 도서관들도 좋고 가까이 뭐 대전이라던가 이렇게 전주에 있는 도서관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1년 만에 돌아온 휴가 특집 노래 따라 여행 가자 시즌 2 들려드렸습니다. 자, 시즌 1 끝날 때도 그때 방송 마치면서 못한 얘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즌 2 끝나면서도 또 남은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 이맘때 시즌 3로 여러분께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181번째 방송 마칠게요. 마지막 곡으로 우리 박유미 작가님이 골라주신 곡 영화 애프터양의 삽입곡인 미치키의 글라이드를 골라주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방송 마칠 건데요. 이 곡 골라주신 이유가 전주의 도서관 풍경을 한 곳씩 눈에 담으며 이 느꼈던 기분이 이 노래와 잘 어울려서 추천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프터양이라는 영화 자체도 좋아하지만 이 미치키의 글라이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 미치키의 목소리가 제가 좋아하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 활동한 덴마크 그 그룹인 디사운드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의 이 여성 보컬이 시모네라는 분인데 이 시모네하고 미치키의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제가 좀 좋아하는 톤입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양 볼 때도 이 미치키의 목소리가 저한테 딱 귀에 들어왔어요. 혹시 시모네인가? 근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기억을 하고 있던 곡인데 우리 박유미 작가님이 반갑게 골라주신 곡입니다. 여름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Simple sound like an harmony.
슬퍼 싸워